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현재 오늘이 5월 23일이지요. 현재 대통령 선거가 6.3 대선이 11일 남았는데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주의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선 11일 남긴 이 시점에서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긴급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0% 정도가 벌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침몰해서 뺏긴 자유 언제 되찾을지 모를 그럴 기약 없는 날로 추락할 수 있다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미 이런 우리가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 기념인데 지난날의 평화가 이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저는 이영돈 PD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미 탈당하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비치려고 온 건 아니고 예선 전환길이나 또는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조용히 오실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놀라운 것은 부정선거에 관한 거죠. 많은 분들 중에서는 부정선거가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 시대에 그런 게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었다면 이런 영화는 소설이 되고 또는 음모론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된 것처럼 저는 실체를 파악했고 그 실체를 영화에 담았는데 영화 개봉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학에도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이미 좌파들이 장악했다 이런 소문 들었는데 막상 영화 개봉하려고 하니까 스크린을 안 열어줍니다.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현재 감옥 가 있는 그 사람 영화는 470개 영화 개봉관에 스크린을 열어주는데 저희 영화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8개밖에 열어주질 않습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관객들이 평가할 몫인데 아예 이 영화를 개봉 못하게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정치 성향하고 상관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관객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참 너무나 좋다 해서 추천 덕분에 현재 100여 개 관객들이 요청해서 이제 개봉관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봉 이틀 만에 벌써 영화 순위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살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객수 1위는 톰 크루즈 나왔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조만간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를 이길 날도 오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학계, 영화계도 제가 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신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안 해주는데 좀 힘써달라 하니까 그분께서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에 엄청나게 이미 영화계는 본인도 손쓸 수 없을 만큼 센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계뿐만 아닙니다. 12월 3일 날 지난해 비상기밀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둘로 쪼개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저는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차렸는데요. 그래서 언론 차려서 저는 올바르게 보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고발당했습니다. 네, 어쨌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아가지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로 민주주의 맞는지 저도 그랬었고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독재에 맞서서 자유, 민주를 외쳤는데 지금 과연 누가 독재를 하고 있는지, 이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이런 것은 민주적인 모습에서 이미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안보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죠. 그리고 지난주죠. 2년 전이죠. 작년이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뭐 별일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오늘 있었던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군사훈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항해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또 지난달이었지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에 잠정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인공구조물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설란 1호, 2호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어마어마한 그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남중국해 예를 들면은 그것은 처음에는 양식장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군사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별로 군사기지 설치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이 마음대로 미사일 기지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뉴스였죠. 지난주 뉴스는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거기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650평의 땅이 1천억대 땅이 소유주가 알려졌는데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주로 떴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미군 기지 1km 전방에 거기에 용산에 650평이나 되는 땅이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신다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7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은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난해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구입한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 위급 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느 순간에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이, 부동산이 중국 정부 소유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미 중국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국의 부동산 구입,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영토가 우리나라 안에 지금 있는 택이 됐습니다. 저는 역사 가르치는 강사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미국은 어떤 경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먼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주한미 사령관, 브론슨 주한미 사령관이 다가올 6.3 대선은 한미 동맹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의 교차점이 된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삐끗하면은 한미 동맹이 끼어진다는 것을 예고 또는 경고한 메시지가 주한미 사령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미군이 발표하기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4,500명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름 돋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은 더 바이블, 성경이나 글씨가 선명해 보이듯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깥에서 보는 미국이 보기에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6.3 대선은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 반대 이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그리고 2030 청년 미래 세대들 모두가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저께 전장의 유산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거기에 저도 출연했습니다. 그 영화 역시 개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크린을 확보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 영화가 6.25 전쟁의 비참함을 다룬 영화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6.25 전쟁 이래로 우리는 지난 75년간 평화를 누린 것이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믿고 있고, 공산당은 아시다시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반에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지켜준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너무나 축복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75년간의 평화가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사라진 자유, 한번 붕괴된 민주주의, 이런 나라는 되찾는데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 독재 나치가 다시 정상 회복되기까지 아시다시피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많은 목사님들도 종교인들도 다 죽어가고 했던 것을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다시 제2의 히틀러, 제2의 나치주의처럼 전체주의가 부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저는 역사 강사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헌법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인정합니다. 똑같이 성소수자들도 똑같이 존중하면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게이 분인데 스스로 게이라고 하면서 그분도 지금처럼 놔둬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 오히려 이렇게 강제한다면은 오히려 혐오를 더 조장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분들도 역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일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모든 성도덕과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제가 55년 살면서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담임 목사님의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폰을 뺏겼다는 이야기 듣고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진짜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고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신성한 종교, 성당, 교회는 경찰력이 미치면 안 된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1987 민주화 운동 하다가도 명동 성당에 가서 숨고 했습니다. 그만큼 독재 때도 없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야 일이 아니라고 다들 쉬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55년 살면서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목소리 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말씀 모르십니까? 왜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 됩니까? 다 무너지고 내 앞에 우리 가족이 잡혀가고 압수수색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자유함을 다 잃을 때 그때서야 깨닫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죄자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사를 탄핵하고 그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권분립에 대해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이 기본 아닙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고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삼권분립이 붕괴되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저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누렸던 이 민주주의가 다 망가지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 독재 속에서 히틀러 밑에 살아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갈 날을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법부 탄압을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자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어느 후보든지 간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종교마저도 거부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사법부의 자유, 사법부의 우리 삼권분립을 존중하자는 이 주장을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말살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3월, 5월 내일입니다. 25일, 24일 토요일 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3월 26일입니까? 5일이 되겠죠.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화요일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광주 금남로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까지 전한길한테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전한길이 주장했던 건 언제나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언제나 우리 국민이고, 제가 광주에 가서도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주도 대한민국이고 전라도도 대한민국, 경상도도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끼리 분열돼야 됩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안보가 위기인데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고 법치를 주장하고 상식과 공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성향을 따라서 누구나가 동의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 하나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화면 준비되지 않았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불교 믿는 분 불교 믿고, 성당 가서 가톨릭 믿는 분들은 믿고,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